오늘은 좀 짧게 찍겠습니다. 좀 전에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 켜고 나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깍꿍님께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2배씩 10번을 내면은 그러니까 100%씩 10번을 내면은 1000배라 그랬죠. 그러면 100만 원이 10억 된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연속해서 손실 없이 100%를 갖다가 10번 낸다는 거. 내가 깍꿍님 그 매매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2배씩 10번 내는 것보다 50%씩 20번 내는 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깍꿍님 스타일 자체가. 깍꿍님 보면은 수익을 자주 내는데 수익을 갖다가 청산을 안 해가지고 손실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옵션 매수는 길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선 거 아니면은 추세가 완전히 서가지고 가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 돌아오거든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속 있는 거는 위험합니다. 2배씩 100%씩 10번 내면은 1000배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 10억 되는 겁니다. 대략 10억이 좀 넘는데 10억 되는 겁니다. 풀로 질러가지고 풀로 맞췄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깍꿍님의 실력으로 볼 때 손실 보지 않고 2배씩 10번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50%씩 20번 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옵션이란 특성상 50% 정도는 꽤 자주 나거든요. 2배 정도 날 때 50% 정도 수익은 볼 능력이 대충 되는 것 같아 하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깍꿍님을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잡은 걸 보면은 내가 단타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대충 잘 잡았습니다. 380을 380을 잡았지요. 380을 얼마에 잡았는가 하면은 요 10분봉인데 5분봉으로 바꿔 볼게요. 5분봉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44에 잡았으면은 요쯤이나 요 어디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좀 올랐지요. 바닥 대비 또는 잡은 거 대비 아래서 잡았으니까 한 단타 같으면 한 20% 정도 먹으면은 팔아도 됩니다. 20%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일 20% 정도 같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50% 정도 이상 난다고 생각할 때 50%를 보고 20번을 연속 벌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100만 원이 3,300배가 되거든요. 3,300 몇십 배 되는데 대충 3,300배 됩니다. 그럼 3,000배라 치고 100만 원이 3,000배면은 30억입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은 한우가에 다 소화를 못 하지요.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50%씩 20번만 연속으로 내면은 그래 됩니다. 100% 10번 연속 내는 것보다 50% 20번 연속 내는 게 옵션은 훨씬 쉽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2배씩 확실할 때 10번만 내면은 100만 원이 10억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50%로 낮추면은 성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훨씬 높아집니다. 20%로 낮추면은 더 높아지겠지요. 확실할 때 들어가면은. 근데 50% 정도 같은 경우는 있지요. 한번 추세가 쓸 때 추세 안에서 50% 이상 놓을 수 있는 게 한 10번 정도 놓습니다. 그 중에서 서너 번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서너 번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그러니까 깍꿍님 정도 실력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바라볼 때,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50% 정도 수익이 났다 싶으면은 그 이상 났으면 보고 있다가 꺾일 때 정리를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1.44에 샀는데 뭐 대략 한 2.1 정도 올라갔으면 한 50%쯤 되죠.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못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은, 자,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사람을 거의 안 만난다 그랬지요. 만나는 게 이제 박사님을 만나는데, 박사님 옆에 박사님 동료가 있습니다. 박사님 동료 중에 또 한 분은 2018년부터 내 영상 찍은 뒤로 그 영상 찍고 좀 지나서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박사님 지도가 좀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레버리지 인버스, 그러니까 그 2020년 작년이죠. 작년 그 바이러스 사태 때 폭락한 뒤에 이 상승하면서 그 내려갈 거다, 조정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다들 했잖아요. 그래가 레버리지를 안 들어가고 인버스를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버스를 끝까지 버티다가 인버스가 상당한 평가손을 입었지요. 박사님 동료 얘기입니다. H 박사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익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인버스만 빼면은 2018년부터 2018년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을 안 쓰니까, 내려가면 안 파니까. 근데 자산이 줄었냐? 늘었지요. 뭐 내려가면 안 판다 해가지고 자산이 줄면은 그거는 뭐 제대로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면 안 팔지만은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수익도 늘어나고 자산 볼륨도 늘어나고, 그런 기법을 가지시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계좌가 우상향하는 겁니다. 자, 2배씩 10번 내는 거 있지요. 이거 웬만한 고수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옵션 얘기입니다. 뭐 주식 얘기, 옵션 얘기 섞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옵션으로 예를 들어서 2배를 10번 연달아 내는 거는 주식에서 20%를 연달아 20번 내는 거하고 뭐 10번 내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손실 나지 않고 주식에서 20%씩 10번 연달아 낸다는 게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내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50% 내는 거는 할만하거든요. 내가 보니 깍꿍님 실력으로는 할만합니다. 50%씩 20번 연속으로 낸다면은 뭐 풀로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래서 확실할 때 들어가라는 얘기죠. 확실할 때. 뭐 또 반으로 줄이면 되죠. 시간을 좀 더 늘리면 되니까. 50%씩 뭐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풀로 질러 가지고 50%씩 연달아 20번을 만약에 수익을 낸다면은 100만 원이 30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실하다 그래도 50% 이상 찌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또 확실하게 내려갈 때 들어갔다가 수익이 남아 일부는 덜어내는 게 맞겠지요. 나머지로 따라가는 게 맞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기교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기들 한번 두드려 보세요. 100만 원 들고 50%씩 20번 내면은 돈이 얼마 되는가?
33억입니다. 50% 이상 1년에 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겠습니까? 100번 넘게 오거든요. 옵션에서 100번 넘게 옵니다. 아래 위 합쳐가지고 100번 넘게 오거든요. 하루에 2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잡는다 하더라도 1년에 수십 번 옵니다. 그 많은 횟수 중에서 10분의 1만 잡는다 하더라도 1년에 10번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만 하면은 100만 원이 30억 되는 겁니다. 2년도 안 걸리겠지요. 20번이니까.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단타로 들어가시라 그랬지요. 그 단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1.4에서 1.8 정도 올라갔을 때 팔면은 딱 좋았지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장중에 이런 말 못하죠.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 올라갔다가 선물이 올라갔다가 내렸지요. 요 내렸다가 재차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내리면서 여기에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꿍님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환경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화면을 봤을 때 이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판단해보고 이거 힘들겠다 하면은 요때 손절을 치는 게 맞겠지요. 익절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럼 1.80이 안 되더라도 그 밑에라도 했으면은 일단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갈 기회를 보는 게 단타입니다. 단타. 그리고 내가 바라볼 때는 지금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 내려오고 있는 거를 좀 잘게 쪼개보면은 뭐 내 딴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뭐 내 딴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또 반등 파동이 나왔고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반등 파동이 나오는 중이다. 이 반등 파동이 내렸다가 뭐 다시 올랐다가 재차 내려오면서 쌍바닥이나 쌍바닥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봅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옵션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려올 때는 같은 폭에 비해서 옵션 가격이 거의 2배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랫방향이고 아래쪽이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을 보지 마시고 아래쪽을 하라 그랬고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 올라가되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콜 쪽에서 손실이 난다 싶어서 내가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했고 뭐 그게 대충 맞았지요. 그리고 위에서는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리는 올 겁니다. 오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든지 좀 더 올랐다가 내려오든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얘기되고 그냥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건데 이 사파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밑으로 5파가 내려올지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A, B, C, D, E파가 되죠. 그 D파가 완전히 끝났는지도 아리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보일지가 애매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쪼그라지든 어쩌든 간에 조만간에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도가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그 매도는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도에 대해서 그 깍꿍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뭐 잘 팔든 못 팔든 어차피 내가 깍꿍님께 일임을 한 거고, 또 깍꿍님 자금은 조심해서 실수하지 말고 계속 분리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갈 건데 언제쯤 내려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려가겠다 판단됐을 때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시고, 날짜가 너무 적게 남았네, 그러면은 차월물로 들어가시란 얘기입니다. 당월물이 조금 더 수익이 맞췄을 때, 맞춘다는 게 여러 가지를 다 맞춰야 됩니다. 방향만 맞춘다고, 지수만 맞춘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죠. 옵션에서는 시간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물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조금 덜 수익을 보더라도 11월물이 빠르게 움직이면은 11월물을 들어가도 되는데, 다는 들어가지 마시라, 일부만 들어가시라, 대신에 12월물을 좀 들어가시라 하는 얘기고, 여기서 바로 그냥 쭉 내려갈 가능성 별로 없지요. 처음에는 좀 내려갔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바로 쭉 내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쭉 내려갈 것 같지만은 내려가다가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때 가격과 이때 가격이 동일할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왔지요. 이래 내려오다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 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무너집니다. 외가는. 뭐 내가는 별로 안 무너지죠. 선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선물이랑 비슷하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너무 두 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추세가 나름대로 내려가다가 하락의 힘이 끝이 났다 싶을 때는 가감하게 익절을 하는 게 좋다. 왜냐?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갖다가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지금 뭐 일봉으로 볼 때 요 저점을 조만간에 뚫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깍꿍님 보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깍꿍님이 보시는 게 뭐 몇 배를 내겠다 이거보다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가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은 일단 적다고 보이지거든요. 적다고 보이집니다. 지금 봐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1, 2, 3, 4, 5가 되는데, 이 1, 2, 3, 4, 5에서 여기서 4파, 그러니까 D파가 되죠. 이 4파가 A, B, C로 될 가능성도 꽤나 있다.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려오는 A, B, C, D, E는 요거보다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거 쌍바닥을 치거나 더 떨어질 때 힘을 보고 있다가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아 싶을 때 매도를 치면은 매도를 제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연장파가 나와가 더 내려가 버리면은 그거는 내 복이 아니구나 하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을 또 줄 거기 때문에. 그거 아쉬워하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매매 못 합니다. 트레이딩 못 합니다. 자, 이 우리 그 코스피로 봐도 비슷하지요. 자, 이 추세를 보면 추세만큼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런 조정받고 있잖아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뭐 대충 뭐 어떤 선에 걸려 있지요. 어떤 선에 걸려 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내려올지 바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푹 가격이 상당히 빠질 만큼 오늘 빠졌지요. 그래서 여기서 절반으로 더 빠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며칠 안에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이 저점을 뚫기는 어려울 거고, 뭐 대략 뭐 요거 뚫고 조금 더 내려오고 힘을 보고 적당히 털고 나왔다가 조금
관찰을 한 다음에 재차 방향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뭐 반등을 했다가 재차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정말로 내려가는 건지 이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전체 총론은 맞았는데 강론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손실 보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정도를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를 뚫고 내려오면은 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힘을 보다가 힘이 다 했다 싶을 때 힘이 꺾였다 싶을 때 그때 털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옵션 가격은 거의 사기거든요. 사기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하면은 뭐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사기이기 때문에 선물 움직임을 보고 선물의 힘이 거의 다 있다 싶을 때 또 그럴 때 보면은 그 옵션 가격에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슈팅이 쫙 올라갔을 때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해가지고 털어도 그게 거의 꼭대기 근방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거 뚫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뚫을 수도 있죠. 있는데 적어 보인다. 그래서 이 힘의 기세를 보시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